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건데요. 자, 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에 관련해갖고, 이게 어떻게 보더라도 고의적인 유출 같은 상황인 게, 최고위 안에서 정청래 박찬대 최고위는 반대를 했고, 고민정은 괜찮다 그랬다는 거예요. 네. 당 지도부가 지난 17일에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는데, 펼침막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민정 최고위원은 컨셉과 펼침막 디자인이 괜찮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근데 네. 이분은 안 되는 사람인 거야. 아유, 뭐가 안 괜찮은 된다고 건지. 했잖아요. 아니, 지금이라도 에이. 아닌 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이. 이쯤 되면. 근데 본능적으로 밀정 짓이 드러나요, 이렇게. 아니, 멍충하니까 밀정이라고 들켰지. 똑똑했으면 들켰겠어? 그래서 최고위원회 하에서도 이 문구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건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결론을 못 내렸다고 하는데 네. 이게 왜 새 나갔냐고. 새 나간 게 그냥 조정식 사무총장이 이거를 했대요. 오케이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홍보국으로 해서 나간 거예요. 이게 그리고 민주연구원이 총선 캠페인으로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 민주연구원이 바보가 되지 않은 이상이야. 바보가 됐습니다. 어? 아니야, 의도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 당 망해먹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안에서 어떻게든 이 당을 망해 먹어버려야겠다라고 하는 간자들과 채소들과 이 암덩어리들이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민주연구원 정태호 의원 아닙니까?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생부 내지는 공천 관련된 어떤 기록부에다가 남길 일입니다. 이거 얘기는. 근데 또 한준호 의원은 왜 이렇게까지 했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 당에서 잘못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업체에서 캠페인을 위해서 한 거다. 업체로 떠넘겨버렸어. 그래서 사실은 더 문제가 된 겁니다. 민주당 야, 그냥 사과하면 되거든요? 양평고속도로에서 그 컨설팅 업체가 했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야? 그 지금? 욕먹잖아, 이거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짓거리를 저질러 놓고 둘이 양평 동업자인 이서영 북고선트 가가지고 과천의 왕이 되려고 의왕 같죠. 과천 의왕에 가갖고 북고선트 참석하고 있었대잖아. 아니, 근데 이 난리를 쳐놓고. 저는 뭐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한준호를 믿지 않거든요. 믿었던 적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한준호 이서영 의원들이 양평권 가지고 반짝 뜨면서 에이, 난 그런 걸 안 마치 믿어.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얘기합니다만 그들은 초선 오적들입니다. 네. 언론인과 김앤장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언론인과 김앤장은 믿지 않습니다. 신랑이 검사인 사람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자, 이런 당내 분란 하에 뭔가 낙지의 향기가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향기라는 거. 네. 낙지의 느낌, 낙지의 촉수가 느껴지고 있어요. 뒷덜미에 낙지의 빨판이 붙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세상 네. 찝찝하고 싫다. 자, 문화일보가 낙지를 띄우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인데요. 이낙연이 최근 몇몇 의원들에게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전우들의 시체 위에서 응원가를 부를 수 없다. 그 이낙연 측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 호위 병사들이 대거 공천을 받고 이전 대표를 용병으로 불러 후보 유세하라고 하면 그것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을 부를 생각이 없어요, 너를. 다행이다. 나타날까봐 나 걱정했거든. 지금 민주당의 제대로 된 의원들 중에 이낙연 대표님 와서 저 좀 밀어주세요 할 놈은 없어요. 고민정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게는. 호남에서 이낙연이가 얼마나 욕을 처먹고 있는데 호남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이제 이낙연이 피해 다녀요 지금. 근데 불러주지도 않을 건데 네. 나를 불러서 하라 그러면 못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전우의 시체 위에서 응원가를 부른대. 아니, 경선을 할 건데, 뭐 떨어진다는 거 당연시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이거 단 사람 맞아요?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전우를 시체화 시킨 게 누구지? 그렇지. 뭐야? 아직 살아있는 전우를 시체로 평가하고 있는 게 이낙연이에요. 뭐야 너? 이미. 이미 니들은 죽었어.
하지만 죽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응원가, 죽었는데 응원가 부르면 뭐하니? 죽은 애가 살아나니?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이 죽기 전에 기어 나와라는 얘기예요. 알아. 이낙연 신당을 하자는 거야, 지금, 꼬라지가. 근데 지지율도 없고, 뭐 새도 없고, 돈도 없을 거잖아. 이제 뭐 호남에서 돈은 있겠지. 아니 호남에서도 팽당하지 않았나요? 뭐 있잖아가. 아 내가 봤을 때 아직도 그러니까 아직도 제정신- 이낙연을 지지하는 호남인이 있다? 에이. 결과적으로는 신천지 이낙연이 아니고서야. 신당을 한다고 치면 민주당 텃밭인 호남 지역에 밖에 그 빨대 꽂을 데가 없어요. 아 그리고 자꾸 이 아까 현수막 내용 가지고 난 괜찮던데 이게 왜 문제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정치가 뭐냐면요 뇌에서 떠오른 생각을 바로 입으로 뱉는 게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는 설사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내뱉는 말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지 그리고 결국 그 파장이 이 나라를 위해서 또는 좁게는 우리가 함께 정권을 탈취하고자 하는 이 일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 머릿속의 생각을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언어로 표현해서 바꿔서 내뱉는 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설명하지 마라. 그냥 이 현수막이 좋아 보이면 그건 본인의 그 사고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현수막의 정답은 나는 잘 살고 싶어서 정치를 더 알아야겠다가 맞는 거고요. 돈을 벌고 싶어서 경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가 맞는 거지. 그래서 경제 잘하는 민주당, 그래서 정치 잘하는 민주당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야죠. 그게 올바른 현수막이죠. 이거는 말 그대로 사포자들, 사회 포기자들, 사회 부적응자들이나 해야 될 소리인 거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된 젊은 세대한테 이따위로 얘기를 한다는 건 나라 제끼자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 이게 공당으로서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행위예요. 설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정치 제대로 알아야겠죠.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끌어안아야 되는 게 공당의 괜찮다고 역할이라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분들은 저 고민정 같은 분들이죠. 고민정을 찍으세요. 그쪽으로 그렇습니다. 이사를 가가지고 3개월 전에 가면 되니까. 네. 자, 아무튼 전후 시체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네. 소름 끼치네. 저는 시체 얘기라요. 무섭네. 너무 무섭네요. 아무튼 어차피 자기는 졌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네. 전후의 시체를 딛고서라도 지 납골묘 사업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어차피 안 될 거지만 나한테 와서 뼈를 묻으라는 얘기야. 민주당에 있지 말고.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거기 있으면 어차피 죽으니까 나한테 와서 유용하게 죽으라는 거지. 거기서 죽으면 시체지만 나한테 죽으면 비료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결국 이낙연은 이런 방식으로 세를 모아서라도 이낙연이 뭐 나중에 지가 또 대선 출마를 하겠어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만큼 영향력이 있어 호남에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마라고 하는 일종의 호남 안에서의 맹주는 이제 날라갔고 호남 안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로서 자기 방탄을 하고 싶은 거야. 왜? 이거 없으면 다음 정권에 다 털려요. 윤석열하고 연결고리 안 나올 것 같아? 동생이 삼보토건 사장인데? 삼보토건에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돈을 헤쳐먹었는지 아는데 그걸 모를 것 같아? 부산저축은행 터지고 저축은행 부정비리 관련된 거 부산저축은행 터지면 그게 전부 다 광주 일고 동문들인데 이낙연이 무사할 것 같아? 윤석열과 이낙연은요 사실은 공범이기도 하면서 공동운면체예요. 부산저축은행 터지면 제일 심하게 다칠 놈들은 광주일고 출신 이사들과 기획자들부터 시작해갖고 이걸 봐줬던 검찰 세력들, 정치인 세력들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도 민주당에서 못 건드린 이유가 이낙연이 때문에 못 건드린 거거든. 결과적으로 이낙연이도 살아남으려면 윤석열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낙연 국무총리 할 때 비서실장 하던 사람이
윤석열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리로 옮겨갔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사람 막 친일 엄청 싫어 뭐 그런 사람 아니었나? 맞아요. 그러면서 자기 엄청 그걸로 파리했던 사람이고 네, 진보 쪽에 있었다가. 게다가 국민TV 이사까지 하셨잖아요. 네. 예. 자, 결과적으로 아유. 이제 수박들이 예전처럼 네 덩어리 메인 수박들과 이낙연의 말을 먹어주지 않는 이유는 나가도 대안이었기 때문이에요. 나갔는데 국짐에서 확실하게 밀어준다. 또는 국짐에 확실한 후원을 받아서 내 지역구에 민주당으로 하던 놈이 이번에 국짐당 소속으로 나오면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보장만 된다고 치면 무조건 가죠. 근데 지금 있는 선거 판세는 되나? 윤석열 편에 서면 그냥 대지는 거야. 어떻게 해도 30% 이상을 못 얻어. 그런 상황에서 나는 차라리 민주당 안에 남아있다가 바짝 엎드렸다가 한 번 쉬었다가 휴경하고 다음번에 다시 씨 뿌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나마 똑똑한 놈이지. 여기서 야, 안 되겠다. 낙연이한테 가서 붙어야 되겠다. 준석이한테 가서 붙어갖고라도 내가 의원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놈은 제발 좀 그래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낙연이 늘 하는 말이 사법 리스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 대장동 문제 말도 안 되는 대장 문제 이거 제기한 사람이 그쪽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 지금. 자, 해결이 안- 해피앤포맘이 그 왜 이낙연 가만두냐고 민주당 왜겠어요? 아직도 이낙연을 마음속으로 따르는 또는 이낙연으로부터 콩고물을 얻어먹은 또는 이낙연과 검찰로부터 캐비넷 볼모로 잡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년 총선이 중요합니다. 이낙연을 제대로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우리가 뽑아야죠. 아니 근데 사실은 이낙연 쪽은 때려잡을 필요도 없는 게 사실 끝이에요. 이낙연만 때려잡으면 돼요. 그냥 지나가. 윤석열의 가장 절친한 동료 이낙연만 때려잡으면 같이 세트로 발라서 볼케이노에 파묻어 버릴 수 있는 게 이낙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의원들한테 배지를 달아주자. 그 진짜 참 일꾼을 뽑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후보 어떻습니까? 이 후보를 한번 우리가 데려다가 직접 얘기를 들어봅시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는 조금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만에 합니다. 만에 하나 네. 이낙연의 위세가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 성공을 했거나 또는 이낙연이 대선에서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 당연히 이낙연이 후보가 됐으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았겠죠. 그럼 그랬을 때 나라는 윤석열이 하는 나라보다 나을 수 있을까요? 별반 차이 없을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는 말도 안 아니지. 되는 가정을 하세요. 아니 이게 가정이 되게 의미가 없는 문제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윤석열은 대놓고 해서 우리가 알아챌 수가 있는데 이낙연 같은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안 그런 척 지금까지 맞아요. 수박이 했던 것처럼 네, 아닌 척. 아닌 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까맣게 또 속을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내 말이 거죠. 그 말이에요. 응. 우리가 그 가정을 하지 않았다고 치면 지금 있는 상황에 윤석열과 이낙연의 민낯을 우리가 못 봤을 봤죠. 거라니까? 못 봤죠. 정말 이낙연과 윤석열의 장난질과 대장동으로 해갖고 억지의 검찰 조사를 통해갖고 이재명 대표가 낙마하거나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구속돼가지고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 지금에 있는 이와 같은 반윤과 이 국가의 민주당에 대한 개혁과 그리고 국가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흐름 자체가 생겨나질 않은 상태에서 정말 깝깝할 뻔한 거예요. 그렇죠. 이번 소름 끼치죠. 총선 경선에 나 이낙연이 누구 지지하러 가는가 너무 궁금하다. 이낙연이 진짜. 지지하면 우리가 알아서 걸어야 돼. 과연 그 후보들이 오라고 할까? 아니요. 그래서 이낙연은 지금 노리고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이낙연 신당을 해가지고 자기 지역구 사람 당선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가 비례로 어떻게든 돈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자기가 방법. 이준석 작전을 쓰고 있다. 그렇지. 일종의 정의당 작전을 카피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다 안 될 거. 사실은 저는 이런 기사들을 많이 써주는 것도 이제는 좀
구차하다. 아니 근데 아무리 그만하시라. 써줘봤자 사실 이낙연이 어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 국진당 애들한테가 없어. 아니고 민주당 쪽이잖아요. 없어, 근데 없어. 중요한 건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낙연의 실체를 다 봐버렸기 때문에 오죽하면 문화일보가 이걸 써주겠냐고. 문화일보 예 가장 앞잡이 신문 KBS의 사장을 배출했고 예? 윤석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선에서 달리고 있는 문화일보가 왜 이낙연을 이렇게까지 띄워주고 있겠냐고. 그런 애야. 정렬이 계열이기 때문에 띄워두는 거예요. 그런 애야.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민주당 하나 잘한 거는 요겁니다. 요 월드컵에 요거 현수막을 띄워놨대요. 이거는 모든 길은 결국 T1을 통합니다.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T1에 이거 뭐야? 월즈 V4를 함께 기원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예. 우리나라 e스포츠의 최고의 스타죠. 네. 페이커에 대한 응원과 또 그에 대한 현수막을 통해서 젊은 요건 친구들한테 잘했어. 어필한다고 하는데요. 요거 서울시당에서 한 거잖아요. 서울시당 자체적으로. 잘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민주당 안에도 열심히 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낙연 낙지파들과 수박파들 얘네들의 마지막 저항까지도 목숨을 건 최후의 발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걔네들을 생사여탈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잘 활용하게 되면 그 잡기 어렵다는 빈대처럼 저 끈질긴 것들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잘 찍으시기만 하면 그렇죠. 그 표 한 방으로 역사를 바꿔낼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뚱도님께서 헤쳐먹는 데는 여야 따로 없음.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